자, 안녕하세요. 어떻게 첫 번째 강의 잘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 우리가 물건하고 채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들으시면서 좋아요, 구독 이런 거 한번 좀 해주세요. 자,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번 강의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자, 우리가 물건하고 채권이라는 권리를 지금 보고 계신데, 이제 물건은 물건법에서, 채권은 채권법 계약법에서 배우세요. 근데 지금 이제 민법 총칙이란 파트죠. 총칙은 항상 그 모든 것의 공통적인 것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제는 물건하고 채권을 묶어서 이제 권리라고 하면 돼요. 자, 이 권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 권리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권리의 변동이라고 그러면 되죠. 권리가 움직이는 거, 권리 변동.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민법의 논리구조라고 해서 잡았는데 결국 가장 큰 틀이 이거라고요. 지금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걸 정해놓는 거예요. 자, 가볍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뭐 올바른 설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를 돕는다면, 자, 갑이 가지고 있는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계속 갑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을이라는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권리의 변동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원인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인.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의 논리구조는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자, 이걸 법조문에 쭉 규정해 놓고 우리가 그런 걸 주로 배우시게 되는데, 원인과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 원인 결과라는 용어를 법률 용어로 바꿔놓는다는 얘기예요. 자,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법률 요건이라 하고 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법률 효과라 하면서 결국 법률 효과가 바로 권리의 변동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데,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자, 그냥 원인과 결과는 다 아시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그런데, 우리 법은 모든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권리 변동이고, 이 권리 변동을 다른 말로 법률 효과를 한다. 그러면 법률 효과는 어떤 게 원인인지 결과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결과니까 과, 효과가 되고, 자, 원이니까 응, 요건 이렇게 해서라도 일단 법률 효과는 그러면 하나의 원인이구나, 법률 효과 그러면 하나의 결과로서 권리 변동이 뭔가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은 여기를 다시 보면 소유권 이전이라는 결과, 다른 말로 법률 효과, 다른 말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인.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시게 되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둘이 매매 계약해서 넘길 수도 있고, 공짜로 넘길 수도 있고, 뭐 건물하고 토지를 맞바꿔서 넘길 수도 있고, 부자지간인데 사망해서 상속을 통해 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고, 경매를 통해 가지고 경락받아서 넘어갈 수도 있고,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인에 해당되는 법률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 요건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배우시는 건데, 지금은 크게 잡아주는 거니까 이 수많은 법률 요건, 즉 원인들을 크게 민법은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로. 자, 위쪽에 있는 거하고 밑에 쪽에 있는 걸로 나누는데, 자, 위쪽에 있는 원인들은 공통적인 게 소유권 이전이라는 권리 변동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냥 강제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소유권 이전을 시키려는 의사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의사 표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민법은 개인의 자유의사를 기초로 해서 하니까. 그러면 이 의사 표시를 통해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라는 결과가 발생한다 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법률 행위라고 그런다는 거죠. 법률 행위. 하지만 상속이나 경매 같은 경우는 당사자 의사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것들은 당사자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라고 법에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률 규정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원인인 법률 요건이라고 그런다고 그죠? 법률 요건. 자, 이런데 너무 이렇게 치중하면은 이제 공부가 재미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구조만 잡고 들어가세요. 자, 그래서 이쪽에 정리해 드렸죠. 원인인 법률 요건은 크게 둘로 나눠진다. 당사자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 즉 당사자 의사대로 법률과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법률 행위와 각종 대표적인 계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사자 의사 표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법률 규정,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자, 그럼 크게 민법의 논리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걸 하나씩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권리의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 뭐 교과서의 맨 앞에 간단하게, 자, 권리가 뭐 하는 게 있고요? 발생,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권리 소멸, 이렇게 배우셨죠? 발생은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을 하는 거고,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은 사람, 권리자 주체 입장에서는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 변동, 권리 발생, 변경, 소멸, 다른 말로 권리 취득, 변경, 상실, 이걸 득실, 변경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취득은 원취득, 승계취득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쪽에 치우치게 되면 짜증나요. 공부가 막 나눠지니까 그냥 요 정도 잡으시고, 이 정도 뭐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니까, 물론 공부하시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뭐 알아야 될 용어들이 몇 가지 있지만은 지금 괜찮아요. 자, 편하게 그 다음에 조금 용기 있게 하나하나씩 다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구조가 이렇다. 그럼 권리 변동이라는 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다라는 걸 잡아놓고, 특히 이제 주로 우리 민법 보다 보면 권리를 누가 취득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와야죠. 그러면 원인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걸 크게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나눠지는데, 법률 규정은 말 그대로 법조문이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해당되는 법조문이 나오면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민법 총칙은 민법의 전체적인 얘기, 공통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통적인 거, 법률 행위, 이거 배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권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앞쪽에 민법 총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민법 총칙 파트 중에서도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공부하시면 돼요. 시험도 여기서만 나오고요. 여기서 뭐 9개, 10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법률 행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다시 그럼 법률 행위는 원인, 결과, 원인, 법률 요건 중에서 뭐를 요소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즉 당사자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법률 행위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갈 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다. 이렇게 잡으시고, 뭐 정보하시면 저 계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법률 행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 행위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자, 다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한 틀을 한번 잡아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 공부를 하기 위한 틀을 잡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법률 행위를 배우시는데, 법률 행위는 원인, 결과, 원인. 오늘 우리 법률 용어로 법률 요건 그랬죠. 몰라도 돼요. 그냥 법률 행위 그것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인이니까 이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결과가 있을 거고, 그 결과를 우리가 법률 효과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까먹은 거 아니죠? 금방 보셨으니까. 네. 즉 권리 변동이에요. 권리 변동.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려는 것은 뭐냐면, 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의사대로 법률 효과라는 권리 변동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자, 두 단계를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토해야 되고, 검토하려면 검토할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 그럼 성립된 법률 행위 중에 이제 이 법률가가 발생하려면 유효가 되어야 되겠죠. 정상이 돼야 돼요. 효력이 발생돼야 돼요. 그럼 효력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려면 또 요건이, 항상 법은 요건 따지란 얘기죠.
그게 다 갖춰졌을 때 결과로서 이런 효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요걸 지금 이렇게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이렇게 잡았죠. 자, 배우신 거니까, 자,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으로서, 즉 어떤 법률행위든 요 세 가지는 있어야 성립이 되더라. 당사자, 목적, 즉 내용과 의사표시죠. 그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려면 요게 이제 하나의 재료들이라면 재료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적법하고, 자, 여기 4번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목적 파트가 유효가 되려면, 효력이 발생되려면 몇 가지를 갖춰야 돼요? 4가지를 갖춰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선 2가지,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야 되겠네요. 자기 생각하고 쉽게 얘기해서 표시된 거, 말하는 거, 아니면 서면에 쓴 게 일치가 돼야 되고, 그 의사표시는 협박을 당해서 또는 사기를 당해서 하면 안 된다. 이걸 하자라고 그러는데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길 따지는 것이 성립되냐 안 되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순서는 우선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률효과라는 권리변동이 있기 위해서는 성립됐냐 안 되냐 해서 이거부터 따지고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그건 성립이 안 된 거죠. 그걸 불성립 또는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꼭 계약한 것 같지만 계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성립되지 않았으면 이쪽으로 올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근데 다 보니까 갖춰졌다. 그럼 성립이 됐다. 그럼 그 이후에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따져줘야 되는 거고, 이게 유효가 돼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 요런 걸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고요. 바로 우리가 배우는 법률행위는 바로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또 강조해 주는 것이 동네 파악이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동네 파악이. 다만, 자, 그럼 법률행위의 당사자, 그 다음 법률행위의 목적, 그 다음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 요 순서대로 쭉 설명 들어갈 텐데 어느 교재든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 쭉 내쉬고 당사자 파트에서는 2가지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능력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파트를 좀 보시면 돼요. 의사능력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인데, 그럼 우리는 자, 다 갖춰졌으면 당연히 유효니까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것들은 갖춰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이걸 배우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걸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 법률행위 파트에서는 다 물권법 들어가기 전까지 다 비정상적인 걸 배워요.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걸 배웁니다. 그럴 때 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걸 배우시고, 다 갖춰진 것은 이제 계약법에서 배우시게 돼요. 계약법에서는 매매계약을 했을 때 다 갖춰졌으면 그 매매계약의 효력, 효과죠.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이 임대차 계약이 다 갖춰졌으면 유효가 되겠죠. 그럼 임대차 계약의 유효와 매매계약의 유효는 다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약법에서 배우시게 되는 거고, 요 앞쪽에 법률행위 파트에서는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 했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행위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한능력자라고 그랬죠. 셋 기억나시나요? 누구누구?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법률행위 했다 그러면 이건 무효는 아니고 이건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위쪽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요 2가지 정도 좀 기억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만취자라든지 유아들 얘기죠.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자, 단독으로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 했을 때는 이건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다. 이 2가지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부터 우리는 이제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요 이후부터가 우리 시험 범위니까. 그러면 이제 목적만 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목적에서도 그러면 다 갖춰진 거, 갖춰지지 않은 거, 갖춰지지 않았을 때 이 얘기를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의사표시에서도 그러면 갖춰지지 않은 불일치할 때하고 하자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는 비정상적인 것, 갖춰지지 않았을 때 얘기니까 비정상적인 것은 결국은 무효 아니면 취소로 끝나게 되니까, 자, 어느 때 무효가 되고 어느 때 취소가 되고 또 어디서 무효고 취소인지에 따라서 이 무효 취소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파트를 이렇게 정확하게 잡고 가시라는 거예요. 물론 막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면 뭐 아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어디서 나온 무효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거 자체가 나오진 않지만은 요 순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검토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립됐냐 안 되냐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 성립된 것 중에 유효냐 무효냐 취소를 따지는 거지,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그 법률행위가 유효다 무효다 취소다 이런 얘기 나올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비정상적인 것을 배우시고, 그럼 그 비정상적인 법률행위는 결과가 무효 아니면 취소로 끝나게 되니까, 자, 무효와 취소의 기초 개념은 간단하게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목적부터 들어가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에서 무효하고 취소는 가볍게만 좀 보죠. 가볍게. 자, 무효는 정리가 됐는데 PPT가 지금 안 뜨고 있네요. 그냥 이걸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 이익 있는 사람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소다 그러면 일단은 유효해요. 일단 그 법률행위가 뭔가 문제는 있지만 일단 유효로 보고, 그러면 누군가가 이 법률행위를 취소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역시 처음부터 이걸 소급한다고 그래요. 뭘 한다고요? 소급하여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로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취소는. 그러니까 무효는 누가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조심해서 보세요. 자, 무효 주장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하시고. 근데 취소는 잘못된 법률행위지만 일단 유효가 되고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인데 누군가 취소를 하면 이것도 처음부터 무효가 돼서, 자, 결과는 이제 요 무효하고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취소는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는 취소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가 되는 거죠. 취소권자만 취소할 수 있죠. 자,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무효 취소를 하게 되면 결과는, 자, 무효나 취소를 하게 되면 결과는 똑같아지죠. 어차피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는 일단은 유효했지만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됐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법률 효과인 권리 의무가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권리 의무가 발생이 안 되니까 권리는 행사할 이유가 없고 의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건데, 만일 당사자끼리 모르고 이행을 했다면, 이미 줬다면, 무효나 취소인데 줬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약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다. 근데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취소하기 전에 내가 계약금 먼저 줬다. 그럼 당연히 무효 주장하면서 또는 취소 주장하면서, 자, 줬던 계약금 돌려달라 해야 되겠죠. 또 받은 사람은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랬죠. 이행을 했으면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 받은 게 부당한 이득이니까 받은 사람은 돌려줘라 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렇게 이제 무효 취소는 끝나게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요 구조도 간단하게 잡으시고, 특히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취소는 이제 취소권 가진 사람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정도에서 오늘 기본적인 민법의 큰 구조를 한번 잡아봤어요. 자, 다시 정리하죠. 결국 우리는 법률행위 배운다. 법률행위는 효과, 즉 결과가 아니라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 법률 요건, 원인이다. 하지만 그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야 되면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3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잡으시고, 그게 또 유효, 효력이 발생되기 위한 요건들,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자,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특히 사회적 타당성이 가장 시험 문제거리가 되는 거고요.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자,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당사자는 여기서 끝내시고요. 이제 목적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자, 되셨죠? 자, 이제 큰 틀을 이제 잡아놨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서 좀 길게 좀 했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법률행위 목적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파트들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들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만 빨리 뽑아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